자, 여러분, 토트넘과 링크가 아주 가볍게 난 선수인데, 이 선수 개인적으로 제가 좀 선호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수가 만약에 토트넘에 온다면 어떨까라는 느낌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마르셀 자비처, 라이프치히에 있는 선수죠. 스포르트빌트에서 잠깐 보도를 했고요. 토트넘이 자비처형이면 뭐 앞서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막 지금 엄청나게 높은 공신력의 이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심도 깊게 볼 건 아닙니다만, 라이프치히를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이 선수가, 그럼 토트넘이 지금 앞서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영입이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한번 보는 거니까, 뭐 이거는 라이프치히에서 이 선수를 데려와야 된다. 물론 지금 라이프치히 선수인데 라이프치히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라이프치히가 이 선수를 그냥 계속 우리는 이 선수와 함께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링크를 체크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자비처를 원하는 1순위의 팀이라고 알려져 있고 스포르트빌트에서 얘기하기를 선수도 PL에 이적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상 이적료는 3천만 유로, 한화로 따지면 이제 400억이 좀 넘어가는 금액이고 라이프치히랑 계약이 2022년에 종료입니다. 그냥 계약 기간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적료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적을 해야 된다면 라이프치히도 재계약이 안 된다는 전제 아래,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번에 매각이 돼야 그래도 원하는 이적료를 좀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번 겨울에 파는 건 어렵겠죠? 겨울 이적 시장에 자비처 같은 선수를 내보낼 리는 좀 만무하고,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여름.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료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르트빌트가 뭐 대단한 공식력을 가진 그런 매체는 아니니까 그냥 쓱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라이프치히랑 그 자비처 재계약 얘기도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에 저는 자비처가 충분히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 자비처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직접 붙어봤으니까. 챔피언스리그 16강 1, 2차전에 다 붙어봤는데 자비처는 모두 두 경기에 모두 선발이었고 2차전에서는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헤더도 있었고 뭐 중거리 슈팅 멋진 것도 하나 있었죠. 이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아스날 팬들이 우리가 자비처 영입해야 된다. 토트넘이 저렇게 이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선수라면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자비처는 그 경기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만약에 자비처가 토트넘에 이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박스에 침투하고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추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비처는 지속적으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꽤 괜찮은, 나름 나쁘지 않은 득점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9골, 챔피언스리그 4골, 이거 공식전에서 13골을 넣고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도 3경기 2골이란 말이에요. 사실 토트넘의 이선 자원들이 원래 득점을 많이 해줘야 되는 선수들의 부진이 좀 있어요. 손이랑 케인은 언제나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한다면 은돔벨레 직접적으로 침투는 할 수 있을 때 득점으로 연결되는 뭔가를 많이 만드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고, 로셀소 역시 마무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죠. 베르바인 아직 뭐 좀 모자라고, 라멜라, 모우라, 델레알리가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해줬던 선수인데 이제는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득점원을 좀 다양화시킨다는 느낌으로 본다면 굉장히 괜찮은 선수가 역시 자비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킥이 괜찮습니다. 이 선수 두 번째로는 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직접적인 중거리 타격뿐만이 아니라 좌우 전환이랑 롱킥을 통한 빌드업도 굉장히 유려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셋피스에서도 또 강력한 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비처는 토트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토트넘이 생각해보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이랑 에릭케인을 제외한다 그러면 뒤에서 중장거리 포를 때려줄 수 있는 선수는 좀 없어요. 시소코는 투박하기 때문에 득점을 막 기대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은돔벨레? 아니잖아요. 그리고 로셀소? 이 선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득점과 관련된 느낌은 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진 어떤 킥의 장점, 그 다음에 박스 침투에 대한 장점은 토트넘에 조금은 몰려있는 득점원들의 그런 부분을
좀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적을 한다면 이적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링크 한 줄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선수의 장점이기도 하거니와 또 나겔스만과 라이프치히에 있었던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게 있죠. 프레스. 활동량 자체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경기를 보다 보면 투지나 어떤 파이팅이 굉장히 넘치는 스타일의 선수죠. 그 다음에 성실합니다. 라이프치히의 선발급으로 뛰는 자원들은 모두 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비처는 그 중에서도 또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수행을 해주는 선수입니다. 근데 토트넘을 생각해보면 되는 경기랑 안 되는 경기에 따라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상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1차 압박하는 라인이 굉장히 좀 부실할 때가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미드필더나 이 센터백들이 좀 곤경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트 같은 걸 해줘야 될 때 그게 쓱 넘어간다거나 이런 게 그래도 호이비에르 같은 선수가 좀 이 3선에서 배치가 돼 있으면서 많이 좀 잘 메워진 감이 있습니다만 그 앞쪽에서 1차적으로 압박해줘야 됐을 때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공격형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뭐 은돈벨레 같은 선수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등한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건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이 선수가 공격에 대한 침투에 대한 그다음에 주고받고 움직임에 대한 이런 그 부분은 굉장히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거는 지난 시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도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비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메워줄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다. 높은 위치에서 공을 딱 뺏었을 때 앞쪽에 해리케인이랑 손흥민이 있으면 자비처가 높은 데서 딱 뺏었을 때 이 두 명의 포워드가 순간적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꽤 좋은 역습 상황을 많이 맞아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저는 무리뉴가 굉장히 선호하는 옵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선수의 또 좋은 점이라고 하면 멀티성인데 나이가 이제 시소코가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호이비에르 옆에 윙크스가 나오죠? 그러면 호이비에르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너무 많아. 그런데 자비처는 여기에도 불가능한 선수가 아닙니다.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를 봐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호이비에르랑 짝도 가능하다. 그러면 혹은 뭐 4-3-3으로 했을 때 또 오른쪽 메짤라 자리에도 서줄 수 있는 선수니까 여러 가지 도어티, 베일 아니면 루카스 모라 이들과 보여주는 어떤 이 트라이앵글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중원의 장악과 프레스하는 면에서도 좋을 것이고 수비 가담도 충분히 성실함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좋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거랑 맞물리는 건데 이렇게 앞선에서 프레스를 하면서 공을 끌어낼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가 있다? 그러면 손흥민이랑 케인한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가까운 거리라면 그거죠. 상대방 수비진과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역습하는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 역습의 정확도와 공격력은 올라갑니다. 뛰는 거리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근데 앞선에서 압박을 해주고 공을 끌어주고 곧바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자비처가 있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늘어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해리케인이 내려와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공격 루트가 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리케인이 막히는 경우에 언제나 그랬지만 해리케인이 막히면 앞선으로 가는 패스가 그냥 끊겨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아 이럴 때 에릭센 같은 선수가 있었더라면 이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비처가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그렇게 자비처가 약간 윗선에서 활약을 해준다면 해리케인도 굳이 조금 더 내려오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해리케인이 내려오면서 수비수 하나를 끌고 왔을 때 손흥민이 그쪽으로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어막을 구축을 요즘에 이 상대팀들이 해놓잖아요. 근데 한 명의 선수가 더 있다면 자비처 같은 선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 수비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손흥민과 케인에 대한 어떤 이 직접적인 지원도 가능하고 케인과 자비처에 대한 어떤 그 조합도 좋을 것이고 손흥민과 자비처에 대한 호흡도 케인에게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선수니까 좋을 것이고 이래저래 마르셀 자비처는 사실 전술적으로 굉장히 옵션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엄청나게 좋은 옵션이다 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자비처라는 선수가 만약에 토트넘을 이적을 할 수 있다면 누군가는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소화할 수 있는 게 2선과 3선 약간 윗라인, 그러니까 메짤라 자리 이 정도란 말이에요. 완전히 중미, 수미 이런 쪽은 또 아니니까 이렇게 여러 방면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를 2에서 2.5선 정도? 1.5, 2, 2.5 다 설 수 있는 선수라고 봤을 때 여기에는 토트넘에 사실 선수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이 중에 몇몇 선수들은 좀 정리가 돼야죠. 개인적으로 정리해야 될 선수라고 한다면 델레알리에 대한 선택 혹은
라멜라가 어떤 식으로 좀 이 팀 내 입지를 다지느냐? 베르바이는 이제 이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한참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델레알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만약에 자비처가 오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비처가 실제로 이적할 가능성이 막 높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포르트빌트 자체가 공신력이 높지 않은 것도 있고, 라이프치히가 이런 선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라이프치히의 어떤 그 구단 관계자라면 어떻게든 재계약을 할 것 같은데, 토트넘과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손흥민과 케인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선수도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